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살다 살다가 정말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싶죠. 그리고 요즘에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참으로 깝깝할 뿐입니다. 아니 뭐 어떤 우리가 외신을 보든지 간에 헌재 결정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나 양측이 입장이 갈리는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제 평생에 대한민국에서도 헌재 결정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까지나 논란이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마치 지금 뭐 보면은 뭐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뭐 선수들의 지금 기량이 어떻다라는 등 오늘의 뭐 일지는 어떻다라는 등 심지어 뭐 운세까지도 막 꺼내 가지고 막 분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딱 어떻게 보면은 헌재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이 선수가 어떤 식으로 또 실력을 발휘할지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원래 축구 경기의 묘미인데 그 묘미는 스포츠에 남아 있어야 묘미인 것이지 헌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미치광이처럼 막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를 헌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딱 지금 헌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 모양 그 꼴인 것 같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원래는 헌재 결정에 대해 가지고 예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죠.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당연히 예상되는 대로 헌재는 결정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범죄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게 전부 다 예측이 될 수 있어야 한마디로 재미가 없어야 그래야지 그게 헌재와 사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무슨 뭐 몰래카메라를 찍는 것인지 헌재가 됐거나 사법부가 됐거나 도통 예측할 수 없는 결과들을 계속해서 내놓다 보니까 참 진짜 기가 막힐 뿐입니다. 뭐하러 지금 막 헌재에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뭐 축구단 같은 거나 만들지 헌재에서 나와가지고 헌재도 그냥 뭐 해체를 시켜버리고 이번에 이제 그 최재 감사원장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민주당이 탄핵을 시켰던 검사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가지를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헌재가 그나마 정신을 좀 차렸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정신을 차렸으나 여전히 마팅이 가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마팅이 가 있다라는 걸로 결론이 내려지겠죠. 그렇죠? 일단 이번에 최지혜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라는 게 왜 중요한 것이냐? 우선 이 맥락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요. 첫 번째로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날짜 아직까지도 안 잡혔습니다. 원래 예상이 됐던 거는 이제 14일 날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예상이 있었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헌재가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13일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도 14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헌재 연구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튀어나와 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이틀 연속 선고한다라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그 연구원 한 명 나와 가지고 무슨 소리냐?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14일에도 선고할 수 있지. 개풀 뜯어먹는 소리였죠. 그렇죠? 14일에 선고는 못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직위원 판사에 의해 가지고 나오게 됨에 따라 그 결과에 누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헌재가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직위원 판사의 그런 식의 결정이 없었다면 아니 직위원 판사가 아싸리 그냥 구속영장 자체가 이거는 뭐 적법한 것이다 라는 식의 결정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당장의 14일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열렸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정말로 직위원 판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고 이렇게나 엄혹하고 힘든 시기에 직위원 판사가 소신을 지켜준 것이 정말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거를 뭐 감사해야 되는 것인지 뭐 당연한 것인데 감사해야 되는 뭐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헌재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눈치를 보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최재 감사원장에 대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최재 감사원장에 대해 가지고 탄핵 사유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최재 감사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시켜달라라고 요청했던 이유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서 표적 감사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가 막 관여됐다라고 얘기가 있었던 대통령 관저 이전 이거에 대해 가지고 부실 감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딴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개소리 아닙니까? 지들 입맛에 맞게끔 그냥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감히 뭔데? 감사원 니들이 뭐라고 감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해. 그러니까 너 탄핵돼. 니들이 감히 뭔데? 감히 어떻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갖다가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처럼 결정에 문제가 있는데 다 지들 그냥 생각 아닙니까? 지들 망상 아닙니까? 개망상이죠. 그 개망상으로 남아있으면 그냥 환자로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 인간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탄핵까지 시키고 무려 100일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최재감사원장의 업무가 지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춰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을 왜 도대체 우리는 민주당한테 못 묻는 것이죠? 반드시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가 된다면 헌법전은 개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라 그래서 자동적으로 직무정지가 되는 거 그거 없애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탄핵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시켜놨는데 그게 만약에 기각이 됐다 헌재로부터 기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걸로부터 발생했던 사회적인 비용은 싹 다 청구인한테 물어야 된다라고 저는 받게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사유 무슨 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그리고 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가지고 감사했다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사유만으로 탄핵소추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당연히 그래서 만장일치로 이게 기각이 됐는 게 맞는데 왜 우리가 이거를 헌재가 지금 좀 변심했다. 헌재가 지금 좀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냐. 마찬가지로 반드시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어야 됐던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케이스.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로 기각이 되기는커녕 4대4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진수 방통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케이스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더더욱 제가 봤을 때는 탄핵의 사유가 아예 없습니다. 왜? 이틀밖에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틀밖에. 뭘 하겠습니까? 이틀 동안 도대체. 무슨 뭐 이틀 동안 뭐 첫째 날 같은 경우는 가자마자 짐 풀고 그리고 막 뭡니까? 그 저기 뭐 또 뭐 보고 같은 거 받고 그러면 그냥 하루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 나가가지고 탄핵이 돼버렸는데 무슨 놈이 일을 갖다가 할 수가 있겠냐고요. 100% 그래가지고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케이스도 기각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나 당연한 사안이 4대4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 또라이 같은 인간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이미선도 그렇고 문영배도 그렇고 다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최재 감사원장의 케이스도 어떻게 했어야 되겠어요? 머리가 그때랑 똑같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4대4가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는 만장일치가 나왔다. 헌재가 그러니까 분명히 뭘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렸던 그 결정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지 부장판사의 그런 식의 결정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뭐 구속영장은 적법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최재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4대4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4대4가 나왔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왜? 그만큼이나 애당초 헌재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4명의 재판관들이 마팅이가 있는 상태이고 그 마팅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뭐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 그 증상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게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만장일치가 나왔다라는 것은 조금이나마 정신 차리는 척이라도 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이나마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앞으로 이제 주목해봐야 되는 거는 그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장일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바로 직전에 최상목 같은 경우도 만장일치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헌재 아닙니까? 보수 쪽에 있는 그 재판관들조차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결정을 내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케이스에서 어쩔 수 없이 인용표를 던졌던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던 보수 쪽에 있는 재판관 4명 중에 3명 정도만큼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민주당은 당이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개망나니 짓거리라고 어떻게 그 당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결정이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했고 이거에 대한 첫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지기현 판사로부터 시작된다. 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과연 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봤을 땐 최재해도 그렇고 검사에 대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이렇게 인용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됐을
했었던 것만큼이나 지금 긴장감이 역력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주말 돼 가지고 또 무슨 뭐 장애 집회 나가고 뭐 대머리 또 삭발하고 막 난리를 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또 그 긴장감을 표출할지 우리는 지켜보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